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틀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8만 9천 원까지 올랐어요. 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 있죠? SK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3% 정도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강하면 하이닉스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강한 이유가 AI 반도체 때문에 그런데 AI 반도체가요. 지금 판매가 되려면 HBM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HBM을 100% 의존하고 있는 게 하이닉스예요.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엔비디아에서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지금 승자의 뭐랄까요, 좀 미움을 좀 받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한미반도체는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오히려 성장 모멘텀으로 보면 한미반도체가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돈을 버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고, 한미반도체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한미반도체의 기준이 되는 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오늘도 제가 인증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인증을 하고 있죠. 그쵸? 뭐 최근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군들 오늘 하락폭이 좀 나왔어요. 한 8% 정도 떨어졌는데, 이 8% 떨어진 상태에서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가? 자, 이걸 보셔야 돼요.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한다. 그랬을 때 50% 정도의 수익 구간.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핵심은 바닥에서 사지 않는다.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눌림목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눌림목 구간에 있을 때는 언제 반등이 나올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매가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쭉 내려서 보면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종목 DI, 원익QNC, YC 이렇게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뭐 DI 같은 경우에도 한 6% 정도 상승 구간에 있었고, 6월 5일 날에는 제가 14% 정도의 수익 구간, 4월 5일 날에는 26%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제가 마감을 시켰죠. 그리고 YC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자, 내용 보면 오늘 17% 정도 강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8% 정도 수익이 나왔었던 걸 감안하면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갔을 때 매수를 했다는 게 중요하죠. 자,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매수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를 내가 못하겠다. 그쵸? 이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효율적으로 매매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와서 500분까지만 받고 제가 안 받을 테니까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해 가면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군에서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종목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을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어떤 종목이 강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에 대한 힌트는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이 업종, 이 섹터 전체적인 내용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후발주 같은 경우에, 그쵸? 후발주 같은 경우에 한미반도체를 보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그 범위가 원래는 10개 종목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5개, 앞으로는 3개, 앞으로는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 거라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실전에서 사용하는 건 올라가는 종목을 어떻게 잡는지 내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맞춰서 한미반도체를 보면 한미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기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상황을 체크를 하고 한미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환경이 갖춰진 이후에 한미반도체보다 변동성이 더 큰 종목을 공략하는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저는 한미반도체를 전혀 나쁘게 보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큰 돈을 넣는다? 적당한 금액을 넣는 거 오케이. 적당한 금액 넣고 내가 보면서 변동성을 조금씩 즐길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금액상 내가 만족할 만큼의 금액을, 이 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수익률을 키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수익 금액을 키우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고
지금 확실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YC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세요. 이 내용 보시면 YC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얼마나 크죠? 엄청나게 크죠. 자, 실제 한미반도체의 상황보다 변동성 기준에선 더 큽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본다면 한미반도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무슨 얘기가 되냐? 한미반도체가 움직이는 상황이 나와야 YC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YC가 움직이는 상황이 나오려면 한미반도체가 움직여야 되고, 한미반도체가 움직이려면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되고, 하이닉스가 움직이려면 엔비디아가 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해하려면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을 구해봐라 그러면 지금부터 고가 돌파한 이후에 0.618부터 1.618 많으면 2.618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중간에 만약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쪽 구간 6월 3일 날 장중에 15%가 빠졌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이때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한화 관련된 이슈. 그렇죠? 한화에서 TC 본딩 장비를 하이닉스 쪽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럼 테스트를 받아준 건 누구예요? 하이닉스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엔비디아도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 받고 있는데 하이닉스에서만 받고 싶겠습니까? 비교를 시켜서 가격을 낮추고 싶겠죠. 그렇죠? 니네가 A 가격으로 주면 나는 얘한테 B 가격으로 받아올래. 이거 하고 싶은 건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한미반도체가 지금 요 정도의 상황을 유지를 하는, 그렇죠? 거의 뭐 독점 형태로 가는, TC 본딩 장비 쪽에서는 독점 형태로 가는 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변동성에 노출되는 요인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를 토대로 우리가 YC와 같은, 그렇죠? YC 오늘 17% 급등했고 장중에는요 23%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처럼 뭘 해야 된다? 한미반도체를 기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내가 꾸준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고, YC 오늘 나갔죠. DI 오늘 나갔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 아니라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위한 조건 자체가요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뭐 보여드렸습니까? 태성 보여드렸죠. 그렇죠? 태성 뭐예요? 반도체 파생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유리기판이니까. 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태성 보세요. 그렇죠? 돌파하는 구간 매수, 매도 11%, 매수, 매도 50% 이런 상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알테오젠 요즘에 좋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매매 30% 이상, 매매 계속 보이죠? 30%, 18%, 14%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손절이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 내용을, 그렇죠?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매매하는 내용들을 보면 모두 다, 그쵸? 반도체를 매매한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기준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매하는 기준을 보잖아요. 어떻게 되죠? 2주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로봇 관련된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돌파 매수 그리고 매도 47%. 그쵸? 요런 상황을 만들려면 피어 그룹들, 그쵸? 강한 종목, 강한 대형주군이 어디서 밀어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 2주 안에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쵸?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왔고요. 단기는 2주예요.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단기 보유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단기 보유 전략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손절하는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손절하는 구간은요.
손절하는 구간은 내가 치명적인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한두 번이면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에 반도체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의 범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반영하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는 미래가치를 반영받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직 못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럼 못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